안녕하십니까.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16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입니다. 1920년에 일제에 의한 독립전쟁으로 대표적인 것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어서 1920년 10월에 김자진 장군은 북로 군정서군을 이끌고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대파하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실패한 일본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독립군에게 많은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일본군이 독립군에게 준 시련으로는 간도 참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간도에 있는 한인들이 살고 있는 촌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불을 지르고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서 독립군들은 크게 화를 입게 되고 독립군들은 대한독립군단을 편성하여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하여 독립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로 옮겨간 독립군들은 이곳에서도 소련의 적색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적색군은 공산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참변과 시련을 당한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이후에 독립군들의 이러한 시련이 독립군들을 분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은 만주로 돌아와서 삼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삼부가 무엇이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삼부도 역시 독립군들이 세 갈래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다시 삼부를 통합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누어서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있고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를 두고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일제는 다시 독립군에게 시련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과 만주 군벌 사이에 통합을 하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조선의 독립군을 만주 군벌이 잡아다가 일본군에게 넘기면 포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로써 독립군들이 활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도 역시 독립군에게는 큰 시련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항일 의병투쟁의 전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열단이 있는데요. 의열단은 강력한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다. 무장조직.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무력적인 방법으로 일본군에게 대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조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은 김원봉, 윤세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원봉과 윤세주는 강력한 무장투쟁을 하기 위하여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채호가 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민중의 폭동, 폭력, 민중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적으로 일제에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민중폭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단체로 의열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열단의 무력투쟁으로 박재혁은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김지섭은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석준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런 무장투쟁으로 인하여 의열단은 일본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장투쟁 단체였습니다. 이러한 이 의열단은 후기에 나중에 의열단은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1935년에 결성하여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장독립운동단체로 또 대표적인 단체가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입니다. 한인애국단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약해졌어요. 임시정부 활동이 약해지자 김구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이봉창과 윤봉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봉창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을 암살하려다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윤봉기는 중국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축하 무대를 만들게 되었어요. 많은 일본의 고관들이 모여서 축하 무대를 만들고 있을 때 윤봉길이가 폭탄을 던져서 일본 고관들을 무수히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는 윤봉길의 이러한 투쟁을 높이 사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중국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일본인들을 크게 무찌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국민당에서는 윤봉길의 이러한 무장투쟁에 힘입어서 조선군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인애국단의 무장투쟁을 승인하고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됐던 거죠. 다음으로 1930년대 무장투쟁의 전개입니다. 1930년에 무장투쟁의 특징은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중국도 일본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이라든가 만주사변으로 인하여 중국도 일본에게 큰 침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연합을 해서 일본을 연합해서 물리치자라고 하는 연합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독립군으로는 한국 독립군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 독립군은 혁신의회 계열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3부를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3부 중에서
북만주에 있었던 것이 혁신의회였었죠. 그래서 혁신의회 계열의 한국독립당의 군사 조직이었다는 거죠.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활동을 하였고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들이 중국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전투로는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선혁명군인데요.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계열이다. 남만주에 있었던 거죠. 남만주에 있었던 국민부 계열의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당의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총사령관으로는 양세봉이었고요. 중국 의영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한편 유격활동, 만주 지역의 유격활동으로 일본군을 무찔렀던 유격활동은 보천보 전투가 그 대표적입니다. 1930년대의 특징은 중국과 연합하는 이런 독립군의 전투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죠. 자, 한편 중국 관내에서 항일 무장 투쟁 단체를 보면 민족혁명당 1935년에 김원봉이가 만들었습니다. 의열단이었죠. 김원봉이가 만든 의열단에서 민족혁명당을 조직했고요.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으로 김원봉은 조선의용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는 활약을 하다가 일부 세력이 충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에 충칭으로 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 가지고 군사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는 조선의용대의 일부 세력을 이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광복군의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일본군에게 위협적인 이런 군사 단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과 한국 광복군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천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가 1919년 3월 1일 이후에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상하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를 맞게 됩니다. 특히 침체를 맞게 된 그 계기가 윤봉길이의 의거 이후에 일제의 탄압이 높아졌다. 또 거기다가 일제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하여 중일전쟁을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약해지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서 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해서 김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단일체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940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군대가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딸려있는 정식
군대였었죠. 1940년에 창설되었고 지청천이 총사령관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광복군은 연합군의 일환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일본이나 독일에게 대항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광복군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아까 우리 앞장에서 배웠었죠. 김원봉이 조직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광복군의 군사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인도 미얀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였다. 또 문서를 번역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를 신문하고 해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일본에게 싸우는 이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정진군을 조직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벌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을 하지 못하였어요. 계획은 했지만 이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국내 진공작전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을 할 것이다. 독립이 확실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어요.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쓴 삼균주의인데요. 이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외에도 김두봉이가 만든 조선 독립동맹, 또 여운형이 만든 조선 건국동맹에서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면 민주공화국 형태로 국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은 1920년에서 1921년 봄까지 만주 일대의 한인 동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 이것은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참패를 한 일본이 보복을 하기 위하여 간도에 있는 한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불을 지르고 살생을 하는 이런 참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간도 참변이었죠. 자, 2번. 다음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누구냐? 한인 애국단의 단원으로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열린 상하이 사변 전승기념 축하식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자, 한인 애국단의 인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이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고관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윤봉길이었습니다. 자, 3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독립군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창설하였다.
미국군과 연합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였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딸려있는 정식 군대 이름입니다. 1940년에 지청천이가 총사령관으로 이끌던 한국광복군이었죠. 4번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을 비롯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크게 격파한 전투는 무엇인가 했어요.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자, 그 중에서 김자진 장군이 이끌고 북로군 정서를 이끌고 벌였던 전투는 청산리 대첩입니다. 5번 한국 광복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선전 보고를 하였다.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군과 공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청산리 전투였죠. 자, 이 청산리 전투는 1920년대 김자진 장군이 북로군 정서를 이끌고 일본군을 크게 대파했던 전투였으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한국사 16강을 마치겠습니다.